코스피가 3거래일째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와 북한의 군사도발 가능성이 고조된 영향인데요. 3개월 만에 다시 찾아온 증시 조정 국면, 어떤 전략으로 대응할지 결정이 필요한 시점에 왔습니다. 네, 이와 함께 하반기 우리 증시는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 전망까지 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들 문자로 받고 있습니다. 샵 3698번으로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토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모셨습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 또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 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소장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지금 방금 그 김진 유한타증권 부장의 시황을 들어봤는데 그동안의 오름폭들을 조금 되돌리는 정도로 해석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아주 비관적인 전망은 아닌데 그래도 완전히 조정 국면에 들어가는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오늘 하락 장세를 보고. 저는 이게 시장에 이제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인데 저는 조금 조심해야 될 국면에 진입한 게 아니겠는가. 저는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같은 경우 일단 지난 목요일 날 미국장이 6%대 급락세를 시연을 했죠. 다행스럽게도 우리 금요일 날 4%대 하락 출발했던 증시가 마이너스 폭을 줄이면서 양봉으로 끝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단 목요일부터 매물대가 형성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시장에 있어서 지금 현재 유동성에서 올라오면서 수급이 안정이 됐었죠. 개인의 강력한 매수세에 힘입어서 지수가 올라온 그런 상황인데 일단 그동안 매물벽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매물대가 쌓였고 그걸 뚫어주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게 여실히 드러난 게 바로 오늘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오늘 오전만 하더라도 나름대로 약보합권에서 지수가 버텨줬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 날 여러분들 장중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모 증권사에서는 입금이 지연될 정도로 그렇게 온라인 상에 개인들의 대규모 자금이 몰렸었죠. 그러한 자금들이 금요일장을 끌어올렸고 그게 이제 오늘까지 여파가 지속이 됐죠. 다행스럽게도 미국장이 금요일 날 안정세를 좀 다소 찾는 듯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하지만 그러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수를 결국 플러스로 전환시키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랬다라면 현재 지금 3개월 동안 매수해서 이익이 나신 분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매도가 한번 터지기 시작하니까 동반 매도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매수는 갑자기 급속도로 위축이 되면서 저는 수급상 지금 불안정한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다. 결국 지금 다른 장세와 다르게 매도를 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편하게 매도가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이익이 난 상황이기 때문에. 하지만 매수는 현재 잔뜩이나 겁을 먹고 있는 상황에서 매도세가 세진다라면 한 템포 쉬어가자라는 시각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지금은 지수가 우리가 EPS로 올라온 게 아니고 단순하게 PER로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PER이 위축이 된다라면 지수는 단기간에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변동성 확대에 대한 우려도 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코로나19 상황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고 또 경기가 장기적으로 계속 안 좋다 하고 위험 자산 회피 현상이 나타났다고 봐야 될까요? 교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 생각에는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좀 순간의 좀 상황이다.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6개월 선행 지수인데요. 이게 6개월이라 그러면 한 올 연말 정도에 백신이나 치료제가 가능하다는 상황 속에서 이제 주가가 오른 겁니다. 지금 미국이 이제 시가총액 1등이 애플이고 마이크로소프트가 2등이고 아마존이 3등인데요. 시가총액이 1,700조입니다. 애플이 1,700조, 마이크로소프트 1,700조, 아마존은 1,500조고요. 우리나라 전체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이 지금 겨우 총 합쳐서 1,300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애플 한 주식도 못할 정도로 우리나라 시장 규모가 굉장히 작고 전 세계 주식시장은 8경 원이고 우리나라는 전 세계 주식시장의 한 2% 정도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갑자기 이렇게 좀 급락하게 된 것은 두 가지 원인인데 북한 리스크와 관련된 지정학적 리스크 하나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코로나 제2차 확산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거가 11월 달에 다가와 있고 한 5개월 남았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또 미국 사람들은 워낙에 주식을 한 70% 정도 하기 때문에 주식을 계속 부양해 왔고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큰 치적이 미국의 주식시장의 상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중국에 한 30%를 의존하고 미국의 수출에 한 10% 의존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커플링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미국 시장이 상승하게 되면 한국도 자연스럽게 상승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의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반등을 했습니다. 0.5% 정도 반등을 했고 우리나라는 일시적인 조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는 말씀드리는 게 주식 투자를 하실 때 가급적이면 본인의 소중한 돈을 시가총액 한 20위 이내권의 주식만
좀 사시고 우량주 위주로 해야 되겠다. 예. 그렇게 하고 이제 이걸 본인이 한 60세 은퇴할 때까지 장기적인 투자로 해야지. 이거를 뭐 6개월, 1년 정도로 짧게 투자해서는 절대 안 되고 내가 삼성전자의 주주다. 또 미국의 애플의 주주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장기 투자를 해라. 그래서 일시적에 하락할 때 오히려 매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오늘 1조 이상 매수했는 것은 외국인들이 기관들이 팔 때 오히려 매수하고 있습니다. 우량주들을.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97년도 IMF 위기나 2008년도 금융위기를 겪었더니 남들이 투매하고 두려움을 가지고 투매를 할 때 오히려 사주는 것이 성공을 2번 다 했거든요. 그래서 개인들이 이렇게 우량한 주식이 팔 때는 사줘야 되는 계기다. 이렇게 해서 개인들이 사고 있는 겁니다. 네. 오늘 또 보면 말씀하신 대로 개인들이 1조 1천억 원 이상 순매수를 했거든요. 예. 정말 한국 개미들 너무 용감합니다. 예. 이 위험한 장세에서. 차 소장님, 그동안에 사실 이 실물 경제 부진과 증시의 움직임이 따로 논다 그래서 뭐 그레이트 디커플링이라는 말도 있었잖아요. 이제 커플링이 되는 겁니까? 다시 그레이트 디플링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코로나19라는 예. 것이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증시다라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이제 사례들을 이제 들 때 IMF라든지 서브프라임 사태 때의 어떤 급락세 장세를 이제 비교를 많이 합니다. 전 비교해서 똑같은 점과 다른 점을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예. 똑같은 점이라고 한다라면 지수가 직전 지점까지 V자로 반등을 줬다라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IMF 때 1000포인트가 300포인트까지 밀렸다가 1000포인트까지 올라왔고요. 1000포인트 이상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 가는 시간은 좀 차이가 있었겠죠. 물론 시간은 네, 있었습니다만 상당히 그게 이제 네. 점점 짧아지는 거죠. 네. 우리가 학습 효과 때문에. 그다음에 서브프라임 때도 2000선이 900선까지 빠지다 2000을 왔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 코로나19가 2200에서 1400이 왔다가 2200이 왔기 때문에 저는 이게 지금 새롭게 3000으로 갈 수 있는 3000은 너무 많죠. 2500까지 갈 수 있는 새로운 동력이 되기에는 유동성이라는 게 V자 반등 이상으로 나타내기는 어렵다. 이 점을 이제 과거 사례로 말씀드리겠고 예. 두 번째는 앞서 언급드렸던 사태들이 시장의 어떤 그 시스템의 문제였다. 결국 돈맥경화, 그러니까 돈이 돌지 않은 문제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돈맥경화를 풀기 위해서 돈을 풀어서 유동성을 푼 것은 맞습니다만 지금 이게 단순하게 3개월에 끝난다, 5개월에 끝난다, 6개월에 끝난다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지금 중국도 우한 지역에 다시 재차 감염이 시작됐고 북경에 그렇죠. 예, 북경에 우한 같은, 네. 우한도 그렇고 베이징. 북경도 그렇고 네. 그다음 미국도 지금 현재 감염이 되기 시작한 상황이다라고 미국은 본다면 22개 주에서 일일 확진자가 늘어나는 늘어나는 추세로 추세입니다. 바뀌었어요. 그렇게 네. 된다라면 우리가 이미 이제 코로나19 그러면 저도 엊그제 생각을 해보니까 친구들 못 만난 지 지금 꽤 오래됐고 이제 지겹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예. 이렇게 된다라면 지금 그런데 다시 사회적인 격리를 들어갈 수 있다? 글쎄요, 그건 또 아니다라고 또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나빠질 수도 있다. 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시장에 있어서는 말씀하신 이제 디커플링 상태에서 이제는 일정 부분 커플링 상태로 갈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미국의 경우에는 뭐 3조 달러 이상 돈을 풀었는데 미 의회에서 또다시 경기 부양책을 준비 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계속 지금 쏟아부을 생각이기 때문에 이 돈의 힘으로 시장이 계속 가겠 것이다. 뭐 그렇게 혹시 교수님 예, 보십니까? 저는 맞습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11월 달에 재선거가 있고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4년간의 가장 큰 지식이 경제를 살린 것이었습니다. 미국 경제가 미국의 법인세가 우리나라보다 더 낮아요. 21%고 우리나라가 법인세가 지방세 포함한 27%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법인세를 15%로 낮추면서 미국의 수익률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 어떨 때보다도. 그래서 미국의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나스닥의 세 개가 바로 아마 주식입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주식인데요. 네. 전고점을 다 돌파했습니다. 지금 현재 나스닥도 한 9,500 정도 좀 돌파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현재 코로나 위기를 겪었기 때문에 통화량을 워낙 많이 풀었거든요. 우리나라도 지금 부동산 가격도 다시 상승하고 있고 이게 왜냐하면 돈이 문제입니다. 이게 돈이 많이 유동성이 풀렸기 때문에 투자를 할 곳이 없어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1가구 이외에 집을 더 사고 싶으면 뭐 전세에 대해서도 이제 앞으로 2년 안에 입주를 안 하게 되면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이런 강력한 대책을 내놨기 때문에 이제 투자를 목적할 수 있는 부동산도 굉장히 적어졌고 그래서 지금 많은 현금들이 주식시장에 모여 있고 우리 고객예탁금이 지금 40조 원이고 주식 거래 대금이 작년에 2배입니다. 그래서 동학 개미가 과거와는 다르게 이제
우량주 위주로 지금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결론은 시중의 유동성이 뭐 쉬운 말로 현금입니다. 그래서 많은 현금이 많이 풀려 있고 투자할 것을 찾다 보니까 주식시장에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항상 비관적인 경제 전망을 보다는 긍정적인 경제 전망에 성공해 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코로나19 때문에 뭐 재확산 우려도 있고 최근에 이제 확진자가 전 세계 800만 명, 미국에 200만 명이지만 우리가 1차에 큰 하락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2차에 또 확산되고 있지만 그렇게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오히려 확산이 되고 주가가 내리면 내가 우량한 주식을 살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우리 개인들도 그렇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좋은 우량주를 만약에 투매가 나오거나 큰 하락을 하면 오히려 사들여서 가격을 좀 낮추는 전략이 더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시장을 움직이는 변수 중에 환율이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좀 환율이 올랐잖아요. 이렇게 계속 그렇습니다. 오르면 근데 외국인들이 원화 강세를 예상을 하고 좀 더 들어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제 외국인들 계속 팔고 있던데.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보통 그 외국인들의 어떤 네. 수급을 볼 때 환율을 가장 많이 보죠. 네. 따라서 원화가 강세를 보일 때 외국인들은 이제 들어오게 된다라는 건데 그 기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단순하게 원화 강세로 외국인들이 환차익을 보고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우리가 원화 강세 요소가 되는 상황, 그러니까 경제가 좋아지기 때문에 원화가 강세로 가고 그렇게 된다면 외국인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주로 대표적인 삼성전자를 사면 삼성전자 주가도 올라가고 환차익까지 없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다라는 거죠. 예. 근데 지금 최근에 환율의 움직임은 우리나라 경제 상황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미국 환율에 연동돼서 움직인다라는 데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약달러로 갔을 때 우리가 상대적으로 1,200원 이상에서 얘기를 하다가 지금 현재 미국이 오히려 주가가 빠지니까 강달러로 선회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환율이 약달러로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지금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것들이 단순하게 환율로 움직인다라기보다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일단은 저는 그러한 심리적인 요소. 그러니까 결국 외국인들조차도 현재 지금 안정적으로 전 세계에 투자할 수 있을 정도로 조금 그 주식에 대한 심리를 찾아야 된다라는 거 펀드 매니저들이 그게 1단계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 환율 변수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움직일 만한 그런 상황들은 다소 좀 거리감이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좀 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 관심이 이 주가 하락에 베팅을 하는 곧버스, 인버스 이런 것들인데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이달에만 4천억 원을 넘게 투자를 했다고요. 예. 저는 굉장히 좀 우려가 되는데요.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더 낫다. 우리나라의 우량 주식을 사는 게 더 낫지. 곧버스나 인버스라고 하는 것은 하락에 베팅하는 거고 또 수익률이 2배를 목표로 하고 있는 건데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경제라고 하는 것은 계속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에 베팅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이게 파생 상품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초 상품인 주식에 우량주를 투자해라. 저는 이제 나한테 이제 주식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한테 한국 주식 반하고 미국 주식 반해라. 지금 현재 경제라고 하는 것은 계속 성장하고 있고 발전하는 거지. 이렇게 하락에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이 기초 자산에 투자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그래서 뭐 DLF나 뭐 라임 사태나 뭐 인버스 이런 거 있지만 오히려 하락 추세보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량 주식을 쌀 때 사라. 그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인버스나 곧버스를 하지 마라. 굉장히 위험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 신흥국들은 굉장히 지금 불안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뭐 외환 위기를 다시 겪고 있고 뭐 터키,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 외국인들이 지금 주식을 파는 것은 환율이 계속 오르게 되면 다시 또 오를까 싶어서 미리 또 파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뭔가 하면 우리나라의 우량한 주식, 또 미국의 우량한 주식을 기초자산을 사지 인버스나 곧버스 하는 것은 좀 위험하고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같은 장세에서 인버스 ETF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정말 스스로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겠죠? 저 정도 그렇습니다. 투자하려면. 그게 이제 저도 현장에서 해보면 가장 어려운 게 전 선물까지만 해봤어도 옵션까지는 안 해봤는데 선물을 풋을 칠 때가 가장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도할 때. 매도할 때.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올라가는 거에 이제 익숙해져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런 상황에서 풋을 쳐놓은 상태에서 조금이라도 시장에 반등 기미가 보이면 손실은 무한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겁이 확 난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올라가다가 이게 떨어지면 언젠가 올라갈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떨어지는 쪽에 배팅에다 올라가게 되면 심리가 좀 다소 다르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공황 상태가 오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기
되기 때문에 네. 이거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숙달되신 분들에 한해서 하셔야지 이게 지금 시장에 올라왔으니까 적당히 내가 공매도를 칠 수 없으니까 풋에다가 그리고 인버스에다가 내가 투자를 해볼까? 이러한 어떤 기대감에 의해서 하는 것은 이거는 투자가 아니죠. 네. 투기죠. 그래서 뭐 정부 예.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것은 뭐 우리가 강원랜드에 출입을 막아달라 스스로 이제 이런 거랑 똑같은 것처럼 정부가 아무리 대책을 내서도 그 부분들은 뭐 막을 수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결국 투자를 내가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느냐 아니면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내가 기술이 있다라고 한다라면 충분히 매매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라면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고 구분짓는 것도 현명한 투자자로서의 자세가 아니겠는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김 교수님, 이 원주식, 기초자산을 이제 주목하라는 말씀이 상당히 소액 투자자들은 관심을 가져야 될 텐데 올 들어서 지금 언택트 주식, 또 바이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이런 주식들의 강세가 계속 좀 다시 한번 점프를 할지 아니면 이제 어느 정도 정점에 왔기 때문에 오히려 매도를 하고 좀 정리를 해야 될 시점 이런 데서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더 간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언택트 주식이 대표적인 게 네이버와 카카오인데요. 이 코로나 재확산 우려도 있지만 코로나가 재확산된다 그러면 또다시 언택트 주식이 오를 겁니다. 카카오가 뭐 네이버 주식인데요. 이게 인터넷에 기반한 주식이고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인터넷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나라입니다. 전자정부도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이고요. 전자상거래, 전자결제, 인터넷 쇼핑 이런 게 세계 최고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 언택트 주식이 가장 대표적인 우리나라에 끌고 있다. 네이버의 시가총액이 지금 40조고요. 카카오가 25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한 400조 원 정도 되고 하이닉스가 한 60조 원쯤 되는데 이와 같이 네이버라든지 카카오가 시가총액 지금 뭐 5위, 6위에 다 10위 안에 다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택트 주식이 계속 성장할 것이다. 미국의 아마존 주식은 시가총액 1,500조인데요. 그 퍼가 105입니다. 그 네이버는 한 40밖에 안 되거든요, 아직. 그러니까 우리가 네이버를 아마존과 비교한다 그러면 앞으로 좀 더 성장할 것이다. 그렇게 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네이버를 우리나라 한 90% 정도 이용하고 있거든요, 다음보다도. 검색 시장에서는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네이버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고 인터넷 쇼핑도 지금 뛰어들어서 시장을 점유하고 있어요, 많이.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는 언택트 주식이 더 시장을 선도할 것이고 우리나라가 또 세계 제일 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삼성 바이오나 셀트리온 같이 생산을 할 수 있습니다. 생산 시장을 백신이라든지 약품을 생산할 수 있는 국가가 우리나라밖에 없거든요. 가장 많이 생산 시장을 구축해 나왔고 삼성 바이오가 시가총액이 지금 55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내 한 4위 정도로 크게 성장을 했는데 앞으로 이런 바이오 주식 언택트 주식 이런 주식이 지금 코로나 재확산 우려가 되면서 다시 또 성장할 것이다. 저는 이런 것은 계속 유심히 봐야 되겠고 또 하락한다 그러면 이런 우량한 주식은 더 살 수 있는 기회니까 저는 주가 사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교수님께서 이제 우리 주식의 반, 또 해외 주식의 반 이렇게 투자할 것을 권해주셨는데 실제로 이제 지금 국내를 넘어서 이제 해외 주식 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느 쪽에 어느 나라 뭐 어떤 종목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까? 해외 주식을 한다라면 단연코 미국이겠죠. 우리가 여러분들께서 인식을 하셔야 되는 게 장기 투자를 해서 결국 20년, 30년 들고 나서 수익이 난 나라는 미국 외에는 없습니다. 일본도 그랬고요. 중국도 그랬고 우리나라조차도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 거 아니? 미국이란 나라는 대공황도 겪긴 했었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레이거노믹스로 해서 연기금의 주식 투자가 시작된 이래 줄기차게 미국 시장은 전 세계 자금을 빨아들이고 더군다나 두 번째는 전 세계의 우량한 기업들을 빨아들였죠. 이러면서 미국은 선순환이 되면서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1980년대에 가장 아시아에서 잘 나간다고 하는 일본조차도 잃어버린 20년에 대한 시장을 보시면서 주식시장이 아직 고점을 못 들어주는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장기 투자를 하게 된다면 결국 주식시장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마련돼 있는 미국 시장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은 앞으로 더 갈 것이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수많은 이제 투자자분들께서 미국 주식에 이제 투자를 하세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전체 투자자의 대략 아직은 한 5% 정도라고 합니다. 이게 나온 수치가 키움증권의 조사 수치인데 아직까지도 미국 주식이라고 하면 뭐 아무래도 언어적인 문제라든지 시간적인 문제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좀 거부감을 느끼시긴 합니다만 그래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미국 시장에 접근하는 것은 적극 찬성합니다. 하지만 내가 그런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제약이 있죠. 미국 주식 같은 경우 지금은 성공 사례만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주식시장에서 가장 무서운 게 최근에 요 3개월 내에 주식시장에 신규로 뛰어드신 분들이 저는 제일 무섭다. 주식을 해보니 무조건 수익이 나더라. 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주식시장에서 가장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환상에 빠질 수 있다는 그렇죠. 얘기니까? 그러니까 실력과 운을 구분을 못하는 거죠. 지금은 실력과 운이 결합이 돼 있는 상황이다. 결국 주식시장은 운이란 게 빠져나갔을 때 우리가 코로나19 이전에 이제 급락했을 때 거기서 이제 수익률 격차가 나는 것처럼 운이 빠져나갔을 때 견뎌내줘야 되는데 우리가 운전을 배울 때 겨울에 눈이 있을 때 운전을 해야 잘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그러한 상황을 겪어봐야 되는데 미국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경험이 없었다. 따라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우려감도 저는 이제 표명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항상 대비하면서 투자에 나서야 된다라는 점. 이제부터는 수익률이 갈릴 것이다. 저는 철저히 미국 시장도 그렇고 국내 시장도 그전에는 특히 미국 시장은 거의 90%가 이익을 받고 국내 시장도 3개월 동안은 100% 이익을 받습니다만 이제부터는 투자자들의 수익률이 갈릴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더 많은 이제 노력과 그런 것들이 필요한 자세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네. 미국 주식시장을 좀 굉장히 연구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20년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 삼성전자가 100배 올랐습니다. 한 예. 3만 원에서 한 300만 원까지 20년 올랐어요. 동안. 20년 예, 기준으로 20년 한 100배 정도 올랐고 예. 엄마 아파트가 2억에서 20억 됐고 10배가 올랐고요. 10배. 예. 아마존이 1,600배가 올랐습니다. 아마존은 그렇군요. 예, 20년 기준으로. 그러니까 1억을 투자했으면 20년 전에 아마존은 투자한 사람이 1,600억이 됐다는 거고 애플은 600배가 올랐습니다. 600억.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는 500억 정도. 그래서 결론은 뭔가 하면 내가 어떤 주식을 투자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러면 한국에서는 주식가총액 1위 삼성전자고 미국에서는 시가총액 1위가 똑같습니다. 네.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똑같이 1,700조예요. 예. 아마존이 1,500조고 그래서 미국에 있는 시가총액 1, 2, 3등 거의 똑같은 비중으로 하는 게 좋다. 결론은 뭔가 하면 내가 어떤 주식을 사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이러면 한국이나 미국이나 시가총액 1, 2, 3등 사면 됩니다. 그냥. 그러니까 아마존이라는 회사가 굉장히 쉽네요. 그냥 그러면? 쉽습니다. 네. 그냥 시가총액 1등 1,700조. 네.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똑같아요. 시가총액이. 거의 1% 차이 납니다. 둘 다 거의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애플은 지금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의 수익률의 80%를 본인이 가져가요. 지금 현재 애플은 스마트폰 하나도 안 만들고 전부 다 중국과 베트남에서 만드는데요. 새로운 신제품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스마트폰, 그다음에 에어팟이라고 해서 이어폰을 지금 시장 점유율 50%고요. 그래서 결론은 뭔가 하면 우리나라 시장만 너무 열심히 봐서는 안 되겠고 미국 시장이 오히려 더 경제하기 더 좋은 나라로 만들고 있고 전 세계 직접 투자의 반 이상을 지금 미국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예. 단기로나 또 중기 이렇게 본다면은 예. 이미 코로나 시작 전 네. 2월 기준으로도 미국의 장기 호황이 끝났다는 연구 보고서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롬 파월 미연준 의장도 경기 회복에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좀 어둡게 얘기를 했는데 너무 낙관적으로 교수님 말씀하시는 올 연말 11월 달에 트럼프 재선이 있기 때문에 주식을 더 부양한다고 얘기가 있습니다. 한 30%는 미국 주시장이 더 상승할 것이라는 얘기가 있고 또 연준은 앞으로 2년 동안 제로 금리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우리나라 시장은 전 세계 경제의 2%밖에 차지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전 세계를 가지고 있고 기축통화국입니다. 달러를 발행하고 전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는 나라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 시장을 공부하지 않고서는 한국 주식을 공부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똑같이 두 개 다 시장을 봐야 되겠고 우리나라는 세계 5위의 제조업 강국이지만 미국은 제조업과 서비스가 시장을 이끌고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터넷 시장이라든지 뭐 구글, 아마존이 이끌어가고 있다. 그래서 결론은 뭔가 하면 미국이나 한국의 시가총액 우량한 기업을 같이 투자하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 소장님, 뭐 장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지금의 조정 국면이 뭐 예를 들면 조정 국면이 단기간에 끝나고 다시 올라가는 뭐 W자가 될지 예. 아니면은 좀 떨어진 다음에 옆으로 쭉 기는 거 있잖아요. 네, 그 예. L자. 일자. 어떻게 갈 것 같습니까? 저는 일단 투자 쪽에 좀 무게중심을 두고 싶은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 W자라고 본다라면 많은 분들이 이제 W자를 생각을 하시죠. 그러면 W자는 상당히 쉬운 투자입니다. 왜냐하면 W자를 그릴 거기 때문에 떨어질 때 내가 갖고 있으면 언젠가 오를 것이다라고 정답을 알고 있는 거죠. 정답을 알고 투자하시는 건데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과거에도 W자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W자를 하기 위해서는 이게 V자 반등 뒤에 다음에 똑같은 V자 반등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럼 투자 심리가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급락세를 시현하면서 매물벽이 없었던 상황에서 올라오면서 그걸 가볍게 힘을 세줘야 되는데 우리가 이미 한번 떨어지게 되면 다 매물벽이 쌓이게 되는 거죠. 이제부터는 동학개미 운동에 들어왔었던 대략 한 20여 조 정도 되는 신규 자금이 매물벽이 쌓이고 그렇다면 그걸 뚫기 위해서는 지금 고객 탁금이 20조가 아니라 40조가 아니라 60조가 돼야 된다는 단순한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한 자금들까지 지금 나온다라는 것은 이제 제가 보는 관점인데 이렇게 수급이 이렇게 될 수 있는 과연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편한 것처럼 조정을 받으면 누군가 내 주식을 비싸게 다시 카카오가 10만 원대에서 20만 원대 가는 것처럼 쳐다보고 있어 주겠는가라는 부분들이죠. 그런 부분들을 바라보게 된다면 저는 오히려 L자 조정을 충분히,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충분히 겪어야만 매물이 소화되고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저는 조금 보수적인 관점에서 계속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후반에 장이 갑자기 좀 깨졌잖아요. 그렇습니다. 수요 공급의 균형이 좀 오늘 깨져버린 건가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금 제가 이제 카카오를 좀 예를 들면 단기적인 시점입니다. 네. 카카오를 10만 원대에 여기 SBS에서도 얘기를 했고 다양한 방송에서 얘기했을 해도 별로 이렇게 긴 대화를 못 나눴어요. 카카오를 얘기하면 그냥 당신이 추천한 종목이구나 하고 넘어갔습니다만 지금은 어느 증권 방송에서든지 카카오를 거론 안 하는 방송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주식시장에 올라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남들이 모를 때 올라갑니다. 남들이 다 아는 주식이 올라가는 경우는 지극히 적습니다. 그리고 카카오를 만약에 내가 포트폴리오에 담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다 담았죠. 다 담았기 때문에 신규로 누가 주식을 사준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저는 이제 수급만 놓고 본다라면 이제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피터린 씨가 그런 얘기를 했죠. 기차역에 내려서 구두를 닦으러 갔더니 구두 닦기가 종목 얘기를 하길래 자기가 주식을 다 팔아버렸다라는 것처럼 이제 객장에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본다라면 저는 단기적으로는 이제 주식이 더 이상의 새로운 것은 아니다. 그리고 종목에 대해서 더 이상 새로운 것은 없다라는 관점에서 일단은 조금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증시 전망 L자냐 W자냐 교수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계속 상승할 것이라고 봅니다.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경영학의 주식이란 용어의 정의가 뭔가 하면요. 미래의 현금 흐름을 현재와 같이한 것 플러스 투자 심리입니다. 그러니까 미래 6개월 뒤에 어떤 기업이 돈을 벌어올 것이냐. 거기에다가 플러스 심리거든요. 심리라고 하는 것은 남들이 투매하고 두려움, 공포를 가질 때 내가 사주는 마음. 남들이 주식이 더 떨어질 것 같아서 팔려고 그럴 때 내가 이 사람에게 좀 도와줘야 되겠다. 베푸는 마음으로 살아야지 부자가 됩니다. 남들이 막 팔고 막 팔아야 되겠다 막 급하게 할 때 내가 좀 사주자. 우리가 집값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이 막 강남집 살려고 할 때 좀 팔아주고 살려고 할 때 사주고 반대로 해야 된다. 결론은 뭔가 하면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사람이 이때까지 항상 승리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우량한 종목이나 이런 종목을 미국 주식 특히 내가 한 20년 정도 투자한다. 아마존 같은 게 한 1600배라 그랬으니까 그죠? 이렇게 한 60세 은퇴할 때까지나 아니면 직장을 안 다닐 때까지 계속 장기 투자한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다. 이렇게 저는 긍정적인 전망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 김대종 세종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